안녕하세요. 자주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센터에서 강의하고 있는 진로교육의 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꾸준함, 끈기 이렇게 불리는 이 능력은 제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강의하는 7개의 잠재력 중 하나인데요. 이 영상은 스스로 꾸준하지 못하다고 끈기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내용을 활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비록 살리에리는 살아있고 모차르트는 죽게 되지만 우리는 모차르트는 성공한 음악가이고 살리에리는 실패한 음악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살펴보면 모차르트도 살리에리도 모두 당대의 성공한 음악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천재이고 살리에리는 그의 천재성을 질투하여 그의 성공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 영화는 만들어져 있지만 오늘의 주제, 꾸준함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개념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꾸준함이 뭔가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요. 그럼 두 사람에게 이 꾸준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살리에리의 독백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꾸준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리에리가 말하는 모차르트의 유년 시절은 음악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주던 아버지가 계셨고, 그래서 음악적 재능을 꽃피우고 어려서부터 교황이나 황제 앞에서 연주를 하는, 그래서 성공의 경험과 자기 효능감의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은 모차르트로 하여금 음악은 기쁨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고, 기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음악을 통한 기쁨을 찾는데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살리에리의 유년 시절은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가 계셨고, 남몰래 갖고 있던 음악에 대한 소원이 아버지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시작되는 살리에리의 표현상 기적 또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리에리의 이 경험은 모차르트를 만난 뒤에 음악에 대한 꾸준함에서 모차르트를 방해하고 죽이는 꾸준함으로 변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살리에리에게 있는 강력한 경험은 누군가의 죽음 뒤에 자신의 소원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경험은 살리에리로 하여금 욕구는 탈취,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갈급함을 채우려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꾸준함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케이스에서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르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지원받았던 모차르트는 하나의 곡을 연습하고 익히는 경험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박수받았던 경험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살리에리의 경우도 연습과 익히는 경험에 더불어 잘못된 해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경험과 노력을 통한 궁중악장에까지 오르는 경험이 모여있는 것이죠. 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서 음악을 추구하는 꾸준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경험이든지 성공이라고 느껴지는 경험은 꾸준함이라는 잠재력을 발현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걸까요? 모여진 경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땠는지는 몰라도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모여있는 모차르트는 끝까지 순수하게 음악에 대한 꾸준함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왜곡되어 있는 살리에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든 순간 음악에 대한 꾸준함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을 할 수는 없겠죠. 살리에리는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힘들고 어려워했을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해결책이 되는 왜곡된 긍정 경험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꾸준함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경험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만 있을 수도 없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통제해서 제공하려고 했던 생각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과잉 보호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은 줄고 사고 능력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바꾸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저에게 진로교육과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한 친구가 어느 날 복싱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선생님, 저 대회 나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심리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는 결국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이고, 그러기에 출전 여부를 저에게 묻는 것으로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저의 대답은 대회는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1회전 탈락은 좀 그렇고 결승까지 5회전 정도 있다면 2회전이나 3회전 때 좀 강한 상대를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선생님은 저도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강한 상대라면. 첫 대회 출전에 우승까지 해버리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거든. 첫 대회 우승으로 멈춰있는 사람보다 첫 대회에서 아깝게 탈락한 뒤에 계속 노력하고 계속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람이 난 더 멋지게 생각되더라. 이렇게 대답해줬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다른 면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스스로에게 긍정 경험을 꾸준히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이런 고민을 하는 이 친구에게 어른으로서 탈락이 실패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세상에 살게 만든 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꾸준함의 원천이 무엇이었든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이 두 사람은 음악에 대한 꾸준함으로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을 위한 무엇인가를 남겼고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죽이는 것을 남겼습니다. 결국 뭐가 됐던 꾸준함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만약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모차르트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더라면 셜록 홈즈와 왓슨, 손흥민과 케인 같은 환상의 파트너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살리에리는 이런 독백을 합니다. 왜 신은 나에게 모차르트가 가진 재능을 주시지 않고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을 주신 것인가? 이런 살리에리 독백에서 우리는 오직 살리에리만이 모차르트의 음악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에리를 통해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널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만약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살리에리도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고 모차르트와 더불어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다고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살리에리의 음악에 대한 꾸준함도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었을 것이고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오직 한 가지만을 유지하는 것이 꾸준함으로 미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그 꾸준함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꾸준함이 있다면 그 꾸준함이 긍정적인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그 꾸준함에 쏟는 열정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적용되어 있다면 그 꾸준함을 유지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영상이 꾸준함, 끈기, 인내, 지속, 연속 등과 같은 여러분의 잠재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겐 긍정적인 경험의 모임으로 남을 테니까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